이거를 서서히 정리를 하자면, 소면은 명암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지. 명암. 그러면 명암이라는 게 우리가 이 사비 연필로 나타낼 수 있는 이 한계선상이 있다고. 한계선상이 사비 연필, 이거를 뭐 예쁘게 선바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선을 세워서 이 까는 방식도 있고, 처음에 좀 많이 눕혀가지고 서서히 세우는 방식이 있을 거고, 그래가지고 많이 깔 수도 있고, 이렇게 매끈하게 그냥 틈 없이 쭉 밀어버릴 수도 있겠지. 이거와 이게 동시에 같이 합쳐져가지고 쓰기도 하고.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소면을 뭘 기억하면 되냐면,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명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주면 되는데, 도대체 이 명도가 어느 정도로 찾을까에 대한, 그럼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, 소면을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명도가 완전 화이트에서, 완전 0번이라고 얘기하는 화이트에서 10번이라고 하는 이 명암의 그라데이션을 이용한다 그랬잖아, 맞지? 그럼 우리가 그림을 흔히 똑같이 그리면, 사실적으로 똑같이 그리면 잘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.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뭐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. 필요하긴 한 거야. 그래서 이 명암의 그라데이션이, 얘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. 우리가 명암의 10단계라고 11단계라고 나눠서 그렇지, 이것도 섬세하게 나누면 우리가 뭐 20단계든 30단계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이 명암의 그라데이션 단계를 자르기 나름이지. 20단계로 자를 수도 있고 30단계로. 우리 컬러리스트 시험을 친다면 우리가 그라데이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, 여기에서 길게 만들어 놓고 10개를 원하면 그 중에 10개를 잘라가지고 맞는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. 그런 것처럼 단계는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, 들어보겠지. 우리가 어둠을 색칠하는 게 아니라 빛을 막고 있다라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. 나오는 빛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둡게 칠하는 것이고, 하얀색 종이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빛의 광량을, 반사되는 광량을 높여주는 거겠지. 그 다음에 소면은 이 어둠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분위기가 다 바뀐다 그랬어. 맞지? 이게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하기가 쉽다 그랬다. 자, 맞지? 그러면 봐봐. 이렇게 잘랐을 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 더 자를까? 그러면 11단계가 됐겠지. 맞지?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자르면 20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. 이렇게. 맞지? 자르기 나름이지. 이거. 자르기 나름. 그 다음에 이것도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올려보고 저렇게도 올려보고 하지. 그래서
우리가 가진 물체가 요 명암인지 요 명암인지 요 명암인지 요 명암인지 요 명암인지 요 명암인지를 잘 찾아주면 조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. 가까이 있는 사물 중에 이런 애가 있어. 그럼 이거 보면 번쩍거릴 때 나오는 얘 명도, 검을 때 나오는 이 명도, 그치? 이걸 보면 이 명도를 그대로 그려주면 돼. 그대로 그려주면 우리가 특별히 고민할 게 없다고. 딱 봤을 때 얘가 이 명도냐 이 명도냐 이 명도냐 이 명도를 갈라주면 된다. 흔히 연필 같은 경우에도 봐봐. 흔히 연필이 이래 있잖아. 그럼 이 연필을 그리는데 요 블랙의 명도, 화이트의 명도, 블루, 여기 파란색의 명도, 요걸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.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어떤 어두운 색 옆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색과 이게 이래 있을 때 대비되는 요 그레이와 또 똑같은 요 그레이를 가지고 있어도 비슷하게 깔아볼게. 이렇게 있어도 요렇게 보이는 요놈과 요렇게 보이는 요놈은 요 느낌이 요 똑같은 요거라 쳤을 때 요게 더 어두워 보인다라는 거.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연속적으로 대비된 색상이나 명도가 요 붙어 있는 요 부분이지.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의 대비가 여기보다 여기가 한마디로 이래야 됐는데 대비되는 요 부분이 더 밝아 보이는, 아니면 더 선명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더 뭔가 도드라져 보이는 대비가 여기서 일어난다고. 여기서 한마디로 같은 면인데 여기보다는 대비가 된 여기가 더 밝아 보이거나 더 진해 보이거나 더 선명해 보이는 대비가 된 요 부분에서 효과가 나온다는 거야. 연변 대비. 같은 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다는 대비된 요 경계에 붙어있는 요 부분에서 어떤 특징적인 대비가 나온다. 요것만 알면 특별히 힘들 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소묘를 할 때는 요 톤도 까맣게 깔고 요 톤도 까맣게 깔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. 뭔 뜻이냐면, 자, 파란색이 내가 있는데 이 파란색하고 뒷꼭지가 하얀색이야. 뒷꼭지가 두 개를 그려볼게. 두 개를 크게 그려볼까? 조금 크게. 끄트머리만 그려본다고 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애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파란색이고 요거는 뒷꼭지는 하얀색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. 그러면 이 파란색에서 보이는 이거는 지금 HB네. 이 부분에 이 파란색의 명도를 여기서 요 정도로 갖고 갈지 요 정도로 갖고 갈지 요 정도로 갖고 갈지는 정하면 되는 거야. 처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정하면 돼. 근데 진짜 리얼하게 갖고 가고 싶다라는 그 리얼도 실제로는 정하는 거야. 이 파란색의 정도를 가지고 가면 된다는 얘기야. 어느 정도로 할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면 되겠지. 그런데 까만색이 없어. 요 뒤에 있는 이 까만색을 이렇게 그리지 않을 거야. 이건 뒤에 하얀색으로 그릴 거야. 그렇다면 이 파란색을 생각보다 더 강하게 넣을 수도 있어.
이 하얀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, 하얀색 파란색의 구성이니까 하얀색 때문에 파란색이 더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. 이렇게 이 색인데,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반사광도 빛이 이렇게 강하게 때리니까 이 윗부분이 검해지잖아요. 이 다크사이드 밑이 아주 어두워지지. 근데 이거는 또 바닥에서 나오는 반사광까지 생각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, 지금 만약에 이거하고 똑같이 친다면 봐봐, 외곽, 밀도, 하이라이트, 중간면, 다크사이드, 그 다음에 반사광, 그림자가 안쪽으로 확실하게 어둡게 보인단 말이에요.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이 파란색에서 보여주는 이 하얀색은 상대적으로 밝게 그린다는 뜻인가요? 그러면 얘는 이 명도에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. 그러면 윗부분은 어느 정도로 깔까? 하얀색이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정할 수가 있다. 하얀색일 때 까는 걸 얘기하는 거지. 노래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고. 이 하얀색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딱 측정해 주면 되는 거야. 아, 여기는 요걸로 해주고, 요 윗부분은 시작은 맨 같은 걸로 해주고, 윗부분은 요걸로 해주고, 이 아랫부분은 한 요 정도로 해줄까?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지. 이렇게. 그런데 이게 이것처럼 까만 게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 파란색의 정도를 이 정도로 가는 것보다, 얘가 만약에 이 파란색을 여기서 맞췄다면 이 뒤를 까만색으로 들어갔을 때, 이 뒷부분이 까만색이지, 까만색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게 기준색이 되겠지. 기준의 어둠이 되겠지. 어둠. 기준으로 잡고 싶어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둠이 여기서 제일 어두우니까, 그러면 여지없이 얘는 그냥 까맣게 들어가고 보는 거야. 이렇게. 이 정도? 아, 더 기네. 더 기네. 조금 더 길다. 기네 생각보다.
요것도 제일 어두운 쪽은 여기서 그냥 해결이 되겠죠. 여기서 명암을 딱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해주면 돼요. 20단계로 볼 수도 있고 그냥 간편하게 그냥 10단계로 보면 되겠지. 굳이 20단계까지 안 꺼내도 될 거고. 그럼 얘가 중간에 끼인 하얀색이 아주 얇지? 얇나 어디 갔노? 여기 얇네. 이렇게 요걸 길게 그릴게. 그냥 약간 더 두껍게 맞춰는 줘야 되니까 같이 맞춰주고, 살짝 맞춰주고, 반사방 이렇게 주고. 이렇게.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이 파란색은 여기서는 이 명도로 줬지만 이놈은 이 명도로, 한 이 정도 명도로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좋아 보인다 하면 그게 맞는 거라니까. 좋아 보인다 하면 그게 맞다. 여기서도 어둠에서도 다크사이드는 균등하게 간다고. 맞지? 그리고 어둠 안은 오히려 이쪽 그림자는 조금 더 어둡게 그려주고, 어둡게 그리지 않더라도 그래 보일 수 있다. 이쪽 그림자는 상대적으로 더 밝아 보일 수도 있다. 어두운 데서 그림자가 더 밝아 보이고, 밝은 데서의 그림자는 물체보다도 어둠이 더 밝아 보일 수 있다. 그럴 수도 있다. 그래서 뭘 설명하고자 했는 거냐면, 똑같은 물체인데, 이런 똑같은 물체인데 요쪽에 파란색의 정도와 요쪽에 파란색의 정도는 얘 때문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, 어떤 사물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물을 내가 소묘를 할 때 이렇게 그려진다고 친다면 하얀 부분과, 그냥 카메라상으로 봤을 때 하얀 부분과 까만 부분과 이 부분이 비춰가 이루어지는 이 명도를 빨리 찾아주면 돼. 물론 형태력이 강하면 좋겠지. 형태대로 그냥 떠버리면 되니까 고민할 게 없지. 까만 거는 까맣게 넣으면 되고, 각도를 좀 틀어볼까? 어떻게 나와? 이래 넣을 수 있겠네. 이래 넣으면 뭐 확연하게 명암 차이가 보이잖아.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카메라상으로 보인다고. 육안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데,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고민할 게 없어. 형태를 이렇게 떴을 때, 형태를 뜨고 들어갔을 때
이 부분의 명도와 이 부분의 명도 차이는 엄청나게 세게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. 형태는 본인이 알아서 떠야 된다는 거야. 형태 잘 모르는 형태가 있으면 혹시나 또 얘기하면 뭐 분석하는 거야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형태 분석을 하면 되겠지만, 한마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명암을 내가 바로 그냥 그려버리면 된다. 이거 뭐 예쁘게 깔고 뭐 터치를 주면서 깔고 뭐 그것도 뭐 그렇게 하면 되고, 그래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. 뭐 나쁘고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. 이 정도의 명암으로 정한다면 사진 찍어 그리면 명암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보기가 더 낫지. 그래 있으면 못 움직이네. 자세가 엄청 불편하네. 이만큼 들어가란 얘기야. 느껴지는 대로 빡빡빡빡빡 그냥 명도가 요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바리바리 들어가면 돼. 쫄지 말고. 물론 형태력이 좀 받쳐줘야지 그리는데 영 딴 데로 가진 않겠지.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소묘하는 사람들은 이 명도를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빨리 봐주면 금방 끝나는 게임이다 라는 거지. 이거 이해되나? 그 다음에 섬세한 거, 여기서 작은 어떤 변화는 또 봐주면 되는 거고, 한마디로 이 단계 내에서 만약에 20번 단계야 그러면 18번인지 19번인지 17번인지 단계는 거기서 또 찾아주면 될 일이고, 작은 부분들은 또 이렇게 막 이 파티션이 쳐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묘사를 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다. 이렇게 남겨가지고 지우려고 그러면 애먹잖아요. 이렇게 톤을 바로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. 바로 내가 톤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찾아주면 될 일이다. 그 다음에 경계는 선명하게 쳐주면 되는 부분이고, 물론 이게 지금 캔트지가 아니고 그냥 A4 용지야. A4 용지. A4 용지에 지금 막 지르다 보니까 색톤이 뭐 예쁘게는 더 강하게는 안 깔리더라도 뭘 얘기하는지는 알 거란 말이야. A4 용지에 수채화를 해도 돼. A4 용지에 소묘해도 되고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다고. 그래서 이 어두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다.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해되나? 이런 톤이 어느 정도인지, 이런 톤이 어느 정도인지, 물론 한번 한다고 해서 딱 맞춰지진 않는데 최대한 맞춰버려.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? 그래서 여기서 소묘는
여기에 명암을 정확하게 읽어주면 돼. 예를 들어서 이런 저번에 했던 이거는 컨셉상 어느 정도 명암으로 찾을까, 붙어 있을 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명암으로 찾으면 예쁠까, 까만 거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까맣게 그리면 좋을까,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된다. 그 다음에 손의 톤도, 이 톤을 좀 어둡게 한 사람도 있고 밝게 한 사람도 있고, 그건 컨셉인데 살색의 톤을 어느 정도 맞춰줄까, 이런 거에 대한 이 톤에 대한 고민을 보고 빨리 판단해 주면 된다는 거야. 꼭 정해진 건 아닌데 뭔 뜻인지 알겠지? 톤 봐라. 같은 거라도 다르게끔 그릴 수 있다. 뭐에 따라서 컨셉에 따라서 톤 얘기하는 거.